이제부터는 지난 2019, 2020, 2021학년도 3개년 합격자 평균 점수의 추이와 2022학년도 올해 예상 점수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점수는 단순 평균 100분위 점수에 대한 2022 수능 예상 점수인 만큼 실질적인 커트라인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격자들의 3개년 평균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가군에서는 가천대, 서울과기대, 한양대 에리카, 명지대에서 185명을 선발합니다. 가천대 화공생명공학과 2는 일반 전형 2인 만큼 3개 영역이 반영되어 점수가 높았습니다. 또한 가천대 일반 전형 1은 탐구를 1개 반영하였다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서울과기대가 대체로 높으며 한양대 에리카, 명지대 순입니다. 특히 서울과기대 환경정책 전공은 작년도에 신설 모집 단위로서 모집 단위의 특성상 성적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나군입니다. 나군에서는 서울과기대, 가천대, 한양대 에리카, 단국대, 죽전, 세종대에서 모두 218명을 선발합니다.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과가 가장 높은 86.1을 보이고 세종대 모집 단위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가 처음으로 신설 모집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다군을 보겠습니다. 다군에서는 가천대와 단국대 죽전에서만 모집합니다. 모두 44명을 모집하고요. 역시나 가천대 모집 단위는 탐구의 반영 개수가 1개인 만큼 단국대 죽전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합격자 3개년 평균 성적을 통해서 모집 단위들의 성적 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집 단위들의 성적 순위를 통해서 나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인지 확인하시고요. 특히 다음에서 보시는 2019, 2020, 2021학년도 3개년 합격자 성적 추이와 2022학년도 수능 예상 점수를 참고해서 정시 지원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수능 통지표를 함께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나다 군별 각 모집 단위의 3개년 성적 추이와 2022 정시 예상 점수를 공개합니다. 먼저 가군입니다. 가군에서는 2019학년도 193명, 2020학년도 178명, 2021학년도 184명에서 올해는 185명을 선발합니다. 대부분 모집 단위 인원 변동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천대 일반 전형 2에서 선발하는 화공생명공학과 2는 작년에 13명 모집에서 올해는 20명 모집으로 7명이 증가합니다. 물론 수시 2월 인원도 남아있지만 예년도 수시 2월 인원이 거의 없었던 만큼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당 대학의 최종 인원에 대한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합률에서 보시면요, 가천대 학교는 성적도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추합률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최근 2개년간 200%를 넘는 추합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특이한 점입니다. 화공생명공학과 1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23명 모집에 101명이 지원하였고 이 중에서 7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무려 지원자의 69.3%가 합격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상에서 보시면 모든 모집 단위들이 2019학년도 대비해서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하락이라는 것은 수치상의 하락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실질적이라는 의미는 해당 연도의 등수다, 수능의 등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천대 화공생명 모집 단위
화공생명 1과 화공생명 2, 한양대 에리카 재료화학공학과 이 세 개의 모집 단위는 크고 작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그러나 서울과기대의 신소재공학과는 2019학년도 대비해서 소폭의 업다운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집 단위들은 2019학년도 대비해서 큰 폭의 다운과 소폭의 업을 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실질적인 어떤 흐름, 성적의 흐름이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정시 지원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적의 흐름으로 2022학년도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백분위를 반영하는 가천대와 명지대입니다. 가천대 화공생명공학과 2는 국어가 93, 수학이 96, 화공생명 1은 국어가 84, 수학이 88점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명지대학교 화공신소재는 국어가 79, 수학이 86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서울과기대와 한양대 에리카를 보시겠습니다. 서울과기대는 신소재 국어 121점, 수학 127점, 정밀화학과 환경정책은 모두 국어가 119, 수학이 125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과기대의 환경공학과와 한양대 에리카의 재료화학은 국어가 118, 수학 125점으로 동일한 점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가군 모집 단위에 지난 3개년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의 추이와 2022학년도 예상 점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군에서는 신설되는 모집 단위도 있는 만큼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군 모집 인원은 2019학년도 226명, 2020학년도 232명, 2021학년도 230명에 이어서 올해는 218명 모집으로 오히려 12명이 줄었습니다. 눈에 띄는 변동은 세종대 나노신소재공학과와 환경에너지공간 융합학과의 모집 인원이 각각 15명과 5명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매년 세종대 위주로 40-50명 정도의 수시 2월 인원이 생기는 만큼 모집 인원은 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 융합학과가 신설 모집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률에서는요, 가천대와 한양대 에리카의 취업률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한 2배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특히 높았던 작년도에는 가천대 식품영양이 269.2%, 한양대 에리카의 생명나노 모집 단위가 225%였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1 모집 단위는요,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경쟁률과 함께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성적에서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상에서는 합격자 평균 성적에서 단국대 축전 고분자 공학을 제외하고 모든 모집 단위가 2019학년도 대비해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하락이라는 것은 수치상의 하락일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집 단위들별로 실질적인 어떤 성적의 추이, 그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붉은 박스 안에 서울과기대 식품공학과, 단국대 축전의 고분자 공학, 세종대의 양자원자력공학과, 나노신소재공학과, 이러한 모집 단위들은 2019학년도 대비해서 크고 작은 다운업 했다는 점,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다르게 붉은 박스 안에 가천대 식품영양학과와 세종대 지구자원 시스템 공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 대비해서 소폭으로 업하고 큰 폭으로 2021학년도에 다운했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크고 작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성적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이러한 성적 추이를 바탕으로 해서 2022학년도 정시 예상 점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00분위 1을 반영하는 대학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천대와 단국대 축전입니다. 가천대 식품영양은 국어가 84, 수학이 90점, 단국대 죽전의 화학공학과는 국어가 79, 수학이 85, 고분자공학은 국어가 79, 수학이 86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서울과기대 화공생명은 국어 121점, 수학 127점, 식품공학은 국어 119점, 수학이 126점으로 전망되고요. 한양대 에리카는 국어 119, 수학 125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대 모집 단위들은 가장 높게 나노 신소재 모집 단위에서 국어가 118, 수학이 123점으로 가장 낮게는 지구자원 시스템 공학과에서 국어가 115점, 수학이 121점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군에서는 모집 단위도 적고 모집 인원도 적습니다. 가천대와 단국대 죽전에서 모집하는 다군은 2019학년도에 27명, 2020학년도에 28명, 2021학년도에 42명에서 올해는 44명입니다. 작년보다 2명이 늘어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모집 단위는 수시 2월 인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합률에 대해서 보시면 추합률에서 다군은 특성상 추합률이 높다는 점 알고 계시죠? 특히 가천대 신소재와 단국대 죽전의 파이버 융합은 무려 300% 가까운 추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국대 죽전의 파이버 융합은요, 2020학년도에 12명 모집해서 55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무려 80%에 해당되는 4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5명 모집에 74명이 지원해서 79.7%, 약 80%에 해당되는 59명이 합격되었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상으로는 가천대 식품생명공학과가 2019학년도 대비해서 큰 폭의 다운과 업을 했다는 점, 신소재공학과는 2020학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그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단국대 죽전의 파이버 융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버 융합 같은 경우는 취업률도 높았던 만큼 또한 성적에 대한 하락세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이러한 성적의 흐름을 반영해서 2022학년도 예상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천대와 단국대 죽전 모두 100분위 1을 반영하고 있죠. 가천대 식품생명은 국어가 83, 수학이 88, 신소재공학은 국어가 86, 수학이 90점, 단국대 죽전의 파이버 융합 소재공학 전공에서는 국어가 81, 수학이 85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시 지원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서울대학 공학계열에서 화학, 생명, 식품, 환경 분야의 2022학년도 정시 모집에서의 어떤 특징,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합격자들의 성적의 어떤 추이, 그리고 이러한 점수가 2022 수능에서는 어떤 점수로 예상되는지 2022 수능 예상 점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올해 커트라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예상 점수와 함께 커트라인 변동 요인들을 꼭 확인해서 정시 지원의 시나리오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커트라인에 영향을 주는 전형 방법의 변화에서 보면요, 가장 먼저 수능 반영 영역에서의 변화입니다. 가천대학교는 일반 전형 2에서 국수형 탐탐한 6개 영역 중에서 4개의 영역을
성적 순으로 40%, 30%, 20%, 10%를 반영합니다. 특히 자연계열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지대는 탐구 영역에서 1개로 반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작년에 2개에서 올해 1개로 축소된 만큼 실질적인 커트라인의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종대학교는 국어와 수학 반영 비율이 작년에 15%, 40%에서 올해는 20%, 35%로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국어의 반영 비중이 20% 늘어났죠. 따라서 이것이 커트라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탐구 영역에서도 백분위에서 변환표준 점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백분위와 변환표준 점수의 점수 차이는 백분위는 1점 차이지만 변환표준 점수는 백분위 1점 차이가 0.4점에서 0.6점 정도로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탐구 영역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히 영어 2등급과 3등급의 등급별 반영 점수가 변화되었습니다. 가천대에서는 작년에 4점에서 올해는 3점으로, 세종대학교는 작년에 10점에서 올해는 5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따라서 영어가 3등급을 성취한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나름대로 기회가 생기게 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산점에서의 변화입니다. 가천대학교가 작년도에는 지정 영역에 대한 반영에서 올해는 우수 영역에 대한 반영으로 바뀌었다는 점, 명지대는 수학 가형과 과탐을 반영했던 것을 올해는 과탐만 반영한다는 점, 이 점이 바뀐 점들입니다. 이러한 바뀐 변화들과 함께 2022 예상 점수를 함께 확인하시고 정시 모집 지원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학 계열 중에서 화학, 생명, 식품, 환경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합격 커트라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꼭 참고해서 합격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홍동호 입시톡은 계속해서 인서울대학 나머지 모집 계열에 대해서도요, 3기는 총정리와 함께 2022학년도 예상 점수를 공개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 자녀들의 2022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